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따뜻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고 46살입니다. 수진이는 지금 시댁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요. 추석 차례상을 차리면서 말이죠. 어머니, 배 좀 더 올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수진아. 너무 수고가 많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22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거든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결혼 전 수진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죠.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는 곳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요. 하지만 지금의 수진이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과 두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 큰아들 민우가 제사용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20살이 된 민우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저쪽 찬장 옆에 놓아라.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상자 바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어요. 작은 봉투였는데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수진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20년 전의 사진이었거든요. 자신의 친부모님이 찍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 사진 속 사람들 누구야? 민우가 무심코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입이 바싹 말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냥 옛날 사진이야.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민우에게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지 불과 한 달 후에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니?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하필 시댁에서, 그것도 제사 준비를 하다가 발견된 걸까요?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은 우연이 아닐까?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나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시댁에서 발견되다니. 수진이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금도 제때 나오지 않았죠. 그때 수진이는 21살의 대학생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장례식 비용도 부족했고 학비도 걱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준호였어요. 준호는 수진이의 대학 선배였어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수진이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외동딸인 수진이를 키우느라 친척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준호는 그 후로도 계속 수진이를 챙겨줬어요. 장례식 뒤처리부터 보험 관련 일까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죠. 수진아,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있잖아.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 엄마가 너를 정말 딸같이 생각하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수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은 조용했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죠. 그때 준호는 어떻게 부모님 장례식장을 알았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당시 준호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거든요. 같은 과 선배지만 별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찾아왔을까요?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깨어났는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수진이는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무슨 걱정 있어? 내일 제사 때문에? 준호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준호의 목소리에 뭔가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주 살짝이지만. 부모님 생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벌써 25년이나 됐잖아. 준호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추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아, 어제 민우가 가져온 과일 상자에서 뭔가 나왔다면서. 시어머니가 나무를 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이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 그냥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된 사진? 뭔 사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과일 가게 사장님 것 같아요.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수진이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그 사진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실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어제 과일 상자를 가져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민우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민우야, 어제 그 과일 어디서 샀니? 점심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 할머니가 시켰어. 김 사장님 과일 가게에서 샀어. 민우가 대답했어요. 김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장님이 직접 상자를 준비해 주셨어? 아니, 할머니가 미리 맡겨둔 상자를 가져가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미리 맡겨둔 상자라고요? 그럼 그 사진은 시어머니가 넣어둔 걸까요? 수진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 사진을 과일 상자에 넣어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는 마음을 정했어요. 김 사장님, 과일 가게에 직접 가보기로 했.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부족한 거 더 사올 것도 있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동네는 조용했고 간간히 들리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뿐이었죠. 김 사장님의 과일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수진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그 사진을 넣어둔 거라면 왜 그랬을까? 나에게 뭔가 알리고 싶은 게 있었던 걸까? 과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님은 사과를 닦고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으로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 수진 씨 아냐? 어서 와요.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저희 아들이 과일 좀 가져갔는데. 아, 그래요. 할머니께서 미리 주문하신 거 말이죠.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혹시 그 상자를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져오셨어요. 한 2주 전쯤인가? 과일은 나중에 채워 넣으니까 이 상자만 맡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님의 대답에 수진이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 사진을 넣어둔 게 맞았어요. 혹시 그 상자에서 다른 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다른 것이요? 김 사장님이 의아했어요. 작은 봉투 같은 거요. 아, 그거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혹시 그런 게 들어있으면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수진이가 그 사진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장님,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 표정이 좀 심각하셨어요.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았달까. 김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혹시 그때 할머니가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한테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수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과일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벤치에 잠시 앉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진이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부모님의 환한 웃음이 더욱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였어요. 언제부터 따라오신 걸까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너 과일 가게 갔다 왔지? 시어머니가 수진이 옆에 앉으시며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네, 부족한 거 좀 사러. 거짓말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 사장한테 뭘 물어봤니? 수진이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는 체념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뭐가 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공원 앞쪽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죠.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을 기억하니? 네, 물론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날은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가신 후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죠. 그날 너희 부모님이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친구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친구가 아니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럼 누구였어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집안 사람이요? 누구요? 준호 아빠야. 수진이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났다고요? 그것도 사고가 난 그날 밤에요? 왜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셨어요? 사업 때문이었단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있었잖니. 거기 땅이 필요했거든. 수진이는 기억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안정적이었죠. 그 땅을 사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일이었어.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어요.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아버지와 자신의 부모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너도 알 권리가 있고. 수진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뭔가 무서운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업 이야기였어. 하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단다.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머니,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건 다음에 말해주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지금은 집에 가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중간에 끊으시면 수진아, 어떤 진실은 한 번에 다 들으면 감당하기 어려워. 시어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게 나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부모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비한 제3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업거래였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 집이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25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도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거실에서 준호와 민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들어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어요.
다녀왔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기색이었죠. 응, 과일 좀 더 사왔어. 수진이가 대답하며 준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민우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과일 가게만 갔다 온 치고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 준호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 의심의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공원에 잠시 앉아 있었어. 바람이 좋더라. 수진이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준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원에서 뭐 했어? 준호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평소라면 이런 식으로 캐묻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냥 생각 좀 하고. 무슨 생각? 수진이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왜? 준호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걸까요? 별거 아니야. 피곤해서 올라갈게. 수진이가 계단으로 향하자 준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수진이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상한 생각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이야? 옛날 일 같은 거 말이야. 부모님 일 같은.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준호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은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준호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잊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아. 수진이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속에서 뭔가 어두운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난 방에 올라갈게. 수진이가 준호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말했어요. 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나자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수진이가 뭔가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수진이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부모님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야윈 남자였는데 집을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왜? 수진이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가 있는 창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서 커튼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던 걸까요? 5분 정도 후에 다시 커튼을 살짝 열어봤을 때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불안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의 사진, 시어머니의 고백, 준호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의문의 남자까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 있을 거야.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수진이는 급하게 방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수진이가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넘어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디 갔어요? 수진이가 둘러보니 준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소파에 앉으세요.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나 봐요. 손이 떠세요.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이제 둘만 남았으니 아까 공원에서 중단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시어머니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셨어요. 25년 전 그날 밤 이야기요.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만났던 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 바라보고만 계셨죠. 수진아,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날 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사업 이야기였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 공장 부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였어.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 그럼 좋은 일이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단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문제요? 너희 아버지가 그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어. 왜요? 그 프로젝트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수진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불법적인 부분이요?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서 거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일이 있었어. 그리고 환경 문제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했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양심적인 분이셨어.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셨지. 수진이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만남은 너희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하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망쳤어.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누구였어요? 조폭이었어.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조폭이라니요? 그 프로젝트 뒤에는 큰 조직이 있었단다. 그들은 너희 아버지가 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수진이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부모님이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된다. 왜요? 아직 위험하니까. 아직 위험하다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물었지만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일 끝났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거실에 앉아 계세요? 몸 어디 안 좋으신가? 준호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걱정보다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웠어.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빨리 주무세요. 내일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준호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마치 빨리 자리를 뜨라는 뜻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한 번 더 보시고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준호와 수진이만 거실에 남게 됐어요.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여보, 엄마랑 무슨 이야기 했어?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별거 없어. 그냥 내일 제사 이야기.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며칠 전부터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오늘은 더 그래.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걸까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 피곤한 게 아니야. 준호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지?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준호의 손을 밀어냈어요. 어제부터 네 행동이 달라졌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준호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그럼 왜 오늘 과일 가게 사장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 김 사장이 전화했어. 네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면서. 수진이는 순간 화가 났어요. 김 사장님이 왜 준호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 뭐가 이상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뭐가 궁금했는데? 준호가 계속 추궁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계속 해물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수진이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숨기는 게 있다고? 분명히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수진이가 맞서면서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수진이는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수진아, 너무 깊이 파지 마.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깊이 파지 말라는 거야. 과거 일 말이야. 특히 너희 부모님 일.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호도 그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왜 부모님 일을 파면 안 되는데? 위험하니까. 준호의 대답이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수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집 사람들이 모두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위험? 그건 나도 자세히는 몰라.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여보, 정직하게 말해줘. 25년 전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인데 내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21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니. 여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수진이가 다가가서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아, 정말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뭘 그만해? 이렇게 계속 캐묻는 거. 괜히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거야. 잠자는 사자라니. 수진이는 그 표현이 무서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었던 걸까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는 소리였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크네. 시어머니가 계단 중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려와서 거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준호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셨어요. 준호야, 너 수진이한테 뭔가 말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수진이는 걱정과 미안함을 느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까 이상한 소리 했지? 어머니, 잊어버려. 내가 늙어서 헛소리한 거야.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족들이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어요.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말씀이 맞아. 준호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굳이 옛날 일을 들춰낼 필요 없어. 수진이는 화가 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딸이 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집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제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보겠어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러지 마. 준호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왜요? 제가 뭘 하든 제 자유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했잖아. 뭐가 위험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와 시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세 사람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더 길게, 더 급하게. 누가 이 시간에?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멈춰 섰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강하게. 문 안 열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잠깐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이상했어요. 준호가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요? 그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호 씨, 집에 계시는 거 아는데 왜 문 안 열어주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수진이는 직감했어요. 이 방문자가 25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김준호 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밖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위협적으로. 준호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보, 누구야? 수진이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준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다가가셨어요. 준호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어. 25년이나 숨어 살았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25년이나 숨어 살았다고요?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진아, 너는 위층에 올라가 있어.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왜요? 나도 들어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도 계시죠? 나오세요. 당신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모님 이야기까지 한다고요? 수진아, 절대 나가면 안 돼.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결심했어요. 25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직접 들어야겠어요. 저는 나갈 거예요. 안 돼. 준호가 수진이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놓아요. 수진이가 현관문에 손을 대자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수진 씨. 수진이는 문을 열었어요. 밖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나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뚱뚱하고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오랜만이라뇨? 저희가 만난 적 있나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남자의 미소가 으스스했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철민이에요. 25년 전에 당신 부모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죠. 수진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제3자인 걸까요? 저희 부모님과 무슨 거래를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밖에서 하기에는 좀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박철민이 현관 안쪽을 보며 말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박철민은 소파에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25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25년 만에란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집에 온 게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 이 사람이 여기 왔다고요? 왜 그때 오셨어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랑 했던 약속 말이에요. 박철민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그 약속을
김준호 씨 가족이 대신 지켜주기로 했거든요.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부모님의 약속을 대신 지킨다고요? 무슨 약속인데요? 간단해요. 입을 다물고 사는 거죠. 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뭘 받았는데요? 안전이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 박철민이 수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 당신이 너무 많이 캐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행동을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약속을 다시 확인하러. 박철민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수진 씨,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어떤 진실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진이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박철민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당신 부모님처럼 될 수도 있죠. 저희 부모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철민은 소파에 다시 앉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그럼 뭐죠? 우리가 정리했어요. 박철민의 대답에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리했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개발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우리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박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아버지가 그런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옳지 않은 일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을 모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박철민의 논리가 수진이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은 살려두셨어요? 김준호 씨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박철민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 입을 다물고 살겠다고요. 그 대신 당신을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준호의 결혼이 그런 거래의 결과였다고요? 그럼 저와 준호 오빠의 만남도 모두 계획된 거였죠.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처음에는 그냥 의무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수진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1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게 나았어요. 진실을 알면 위험했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요. 박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수진이는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수진이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박철민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제안이요? 네.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지키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철민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을 완전히 내버려 두세요. 감시도 위협도 하지 말고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25년 전 그 개발 프로젝트로 피해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박철민이 웃었어요. 보상이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하죠? 안 그러면 제가 언론에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녹음기도 준비해뒀거든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이며 말했어요. 실제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군요. 도박이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바랐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박철민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약속을 지켜야 해요. 물론이죠. 박철민과 함께 온 남자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박철민이 손으로 막았어요.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두 남자가 나가고 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수진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래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보낸 25년은 진짜였잖아요. 시어머니도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비밀이 이제서야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옳은 일을 했어요. 수진이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실은 무거웠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이겨낸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내면서 수진이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가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제사상의 향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때로는 진실이 무겁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진이처럼 말이에요. 내일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어요. 좋은 꿈 꾸세요.